지금까지 공약 부분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잠시 시사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사 문제에 관한 질문의 목적은 총 학생회장 입후보자님들의 기본 소양과 사회 문제 관심도 그리고 현재 사회적 이슈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주관적 생각을 들어보고 투표 시 학우님들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질문 받으신 입후보자님께서는 3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또래의 세대들을 일컬어 88만 원 세대라 부르는데 이 88만 원 세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각 후보자님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2번 후보자님 생각을 3분 안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88만 원 세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8만 원 세대라는 말은 이제 평균 임금이 따졌을 때 월 88만 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을 가리켜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가 고령화 인구로 가고 있고 그 고령화 인구가 퇴직을 안 하는 이상 저희 젊은 신입사원들을 뽑는 회사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정이고요. 그 회사에서도 보통 경력자, 유경험자들을 많이 뽑고요. 그래서 88만 원 세대라는 명칭이 지금 저희 기존의 대학생들한테 붙어진 명칭인데요. 이 88만 원 세대를 저희 학교 학생들은 경험하지 않고자 저희가 이제 취업 관련 공약을 내세운 거고요. 이제 그 공약대로 열심히 할 수 있다면 88만 원 세대는 저희 학교에서는 최소화를 할 수 있게끔 저희 도드림 총학생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3번 후보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기에 대한 시사 문제는 제가 사전에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결과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과 지금 학교 저희가 취업 공약 내세운 것에 겉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8만 원 세대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88만 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도 공약을 내세우기 전 저희 학교 대가대인들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보다 나은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또 네, 대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다음에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1번 후보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책 토론할 때 시사라는 과제를 주어졌기 때문에 인터넷과 신문 그리고 100분 토론 등 많은 과제를 봐 88만 원이 어떻게 나온 데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나왔고요. 전체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119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대 임금 비율이 74%라는 것은 우리나라 20대에서 30대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168만 원입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정규직의 평균치인 228만 원이 나는 수치를 말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119만 원 곱하기 0.74는 88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88만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경제는 주가가 하락하고 튼실한 중소기업은 사라지고 영세업체만이 근근히 살아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만년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불우한 세대인 거죠. 그래서 이번 불꽃총학은 비정규직에서 벗어나 정규직이 되기 위한 한 걸음 앞장서기 다가가기 위한 방안을 보다 나은 취약 공약을 내세워놨습니다. 중앙도서관 내 정기적으로 취업상담센터 부스를 설치하고 누구나 쉽게 취업에 관심을 갖고 상담받을 수 있고 공무원 특강, 교내 취업난을 개설하여 취업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불꽃총학생의 기호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 3학년이라고 취업에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절대 취업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보다 나은 총학생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촛불 집회입니다. 원래 순수했던 촛불 집회의 뜻이 점점 변질되어 본질을 잃어버린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3번 후보자님부터 3분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촛불 집회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의견은 대한민국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을 가질 수 있는 민주국가입니다.
촛불 집회는 그러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진 국민의 의사 발언 형태 중의 하나입니다. 게다가 촛불 집회는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불법 시위들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느 한 이익단체의 이득을 위해 이루어진 모임이 아닌 국민들 대다수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혹은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집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더 높이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민주국가에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그러나 현재의 촛불 집회는 그 초기의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취지가 많이 변색되어 있습니다. 평화시위라는 기본 모토는 온데간데 없고 온갖 폭력과 욕설만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 세력 간의 다툼까지 개입되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촛불 집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더 큽니다. 이렇게 공격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 이외에도 우리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1번 후보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촛불 집회라는 것은 엄연히 말하면은 불법 집회입니다. 불법 집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왜냐하면 국민들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있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그 어떤 국가 정책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일어나서 집회를 한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힘없는 국민들이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불꽃 집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불꽃 집회가 정말 처음에 순수한 국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만 쓰인다면 불꽃 집회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촛불 집회는 그 본질을 잃고 놀러 가자, 촛불 집회로 놀러 가자, 그리고 뭐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식의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촛불 집회는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어떠한 사항들을 정부에 건의를 하고 싶으면은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많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질문에 예, 2번 후보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기 전에 반대의 의견을 들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찬성의 의견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한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한민족인 정신이 아직까지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우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람 구경하러 수업을 빼먹어 가면서까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국민들의 의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힘없는 국민들의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예인 자살 소식에 사회적으로 자살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1번 후보자님부터 생각을 3분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죽음을 모방하는 것은 일반 자살을 베를테르 효과라고 하는데 이번 최진씨 자살 사건으로 해 모방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최진씨가 과연 왜 자살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안재한 씨의 자살 이후 안재한의 죽음이 최진실 때문이라는 악플에 시달려 결국 최진실이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언론에 보도한 적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이 최진실을 죽음에 몰고 갔고 그 죽음이 또 다른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IT 산업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생겨난 것은 악플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IT 산업이 사회악으로 작용해서 그 산물인 악플 문화가 최진실을 죽였다고 국민들을 죽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번 후보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답하겠습니다. 먼저 그 베르테르 효과 곧 모방 자살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살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자살이 뭐냐고 물으시며 저는 다시 거꾸로 한번 말해보라 하겠습니다. 거꾸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사회자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자살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방영되는 것으로 모방 자살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에게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곧 잘못된 것을 제가 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연예인이 제가 알기로는 돈이 아직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은 1,000원 한 장, 100원 한 개로 행복함을 느끼는데 그 100원, 1,000원짜리 한 장으로 행복함을 못 느끼고 자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에 있어서는 저는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살 캠페인 등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끼리 더 홍보해서 모방 자살을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3번 후보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요즘 사회에 연예인 동반 자살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자살이라는 것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고 존귀한 것인데 생명이 아무리 자기 소유할지라도 그렇게 자기 끈을 생명줄을 놓아버린다면 그게 과연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상을 우리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닌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인데 개인의 생명은 본인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만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생명이 있다면 그 주위에는 많은 다른 생명들이 연계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유지 여부를 본인의 선택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고통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극한 상황에 치달았다 하더라도 죽음 이외에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사 문제에 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공약 부분으로 넘어가서 공통된 공약 사항 중 교육에 관한 공약을 설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번 후보자님부터 2분 안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불꽃 총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열정의 불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항상 그 수강 신청 기간만 되면 그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 그 서버 문제 또는 부족한 강좌 수업 문제로 많이 열린 광장에 글도 쓰고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불꽃 총학생회는 원활한 수강 신청 보장을 공약상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여론을 최대한 반영한 인기 교양 과목을 확충할 것이고, 그리고 스터디 그룹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대별 1열람실을 추진하고, 그리고 자격증 특강을 추가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학생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료 토익 강좌를 확대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2번 후보자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교육에 관한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디가인을 위한 수업 두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육에 관한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전공 인원 기준에서 60명 이상으로 증설, 이 부분 아까 설명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 학습입니다. 야외 및 현장을 통한 견학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전공 과목에 있어서 밖에 나가서 수업을 해야지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는, 아니면 뭐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있고 전공 수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부동산학과가 그렇고요. 두 번째 서양학과도 미술관에서 무슨 쇼를 한다면 한번 견학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디과 같은 경우에도
엑스코에서 패션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용과 외식 산업학과도 호텔을 견학을 했을 때 조금 더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 학습을 나갔을 때 이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현장 학습을 했고요. 세 번째는 수업 과목 개수입니다. 전공 및 교양, 특히 교양 과목은 특화한 수업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이제 다들 수강 신청하실 때 느끼실 겁니다. 뭐 아침에 9시 반 땡 하자마자 들어갔는데 이미 자리는 없고 한 1, 2분 지나면 서버는 다운돼서 다음에 교양 수업을 못 듣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불상사가 없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교육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단대 LED 정보 모니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지금 교양관이랑 학생회관에 있는데 그거를 전 단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3번 후보자님 설명해 주십시오. 배움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점 적립 제도를 도입해 학기당 제한된 이수학점 안에서 3학점 이하의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발생하는 유휴 학점의 합리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제도 정비에서는 개설된 과목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설 강좌 수를 조정하고 폐강되는 과목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보게끔 하겠습니다. 학업 향상을 위한 지원에는 각 단대별 세미나실 마련과 학과의 토론, 학술 문화를 창출하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라운지 설치에는 외국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세계의 소식을 이곳에서 통할 수 있는 외국어 학습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교양 학사 개설에는 부족한 과목을 개설하고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시험 지원금, 자체 모의 시험 확대를 통해 취업에 대비하는 공약을 내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교육 공약 부분에 대한 상대편 후보자에게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동일하게 1분으로 해주십시오. 2번 후보자님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예. 기호 2번 두드림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후보 박상수라고 합니다. 먼저 불꽃 총학생회 기호 1번 후보자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열정의 불꽃에 4번에 보시면 단대별 1개 열람실 추진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대, 사회대, 경상대 같은 경우는 강의실조차 없어가지고 열람실 각 학생회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었는데 그게 많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조차 없어서 지금 열람실 작은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의실조차 없어서 그것도 폐쇄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분명히 제가 공대 학생입니다. 공대 학생인데 공대도 지금 수업실 강의실도 부족한 실정이고, 그리고 타 단대에도 수업할 강의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거를 방관하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현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장이 된다면 각 단대에 부족한 강의실을 추가 개설을 할 생각이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학생복지 요구안을 작성해서 본관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의실을 받아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좀 더 강의실을 추가 개설을 해서라도 단대별 1열람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2번 후보자님 질문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예, 1번 불꽃총학생회 정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번 교육의 권리를 고정하기 위한 열정의 불꽃 2번 항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설문조사는 저희 대학교 학생이 몇 명 기준이며 설문조사의 항목은 어떻게 되며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인기 교양의 학충에 반영을 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질문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 모든 재학생은 현재 12,096명입니다. 저희가 내세운 공약 중 인기 교양 과목 여론조사 항목은 저희가 모든 재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2,096명에게 모두 그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고, 기간은 한 일주일 동안 교양관 및 각 단대에 돌아다니면서 저희 총학생회 집행부들이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님들께 회의 내용을 각 단대 학회장님들, 과 학생회장, 그리고 각 동아리, 과 동아리 회장님들께 다 모두 물어봐서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3번 후보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호 1번 부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단대별 1열람실 추진이라고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어디에 1열람실을 추진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단대별 1열람실 추진은 각 당대별에 다 만들어야죠. 당연히 딴 데 만들면 안 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의 기존의 단대별 열람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없는 곳도 있고 강의실이 모자란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있는 곳을 개선하지 않고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면 대학교 학생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있는 곳을 개선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야지만 그게 대학생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3번 후보자님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정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원활한 수강 신청을 보장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 수강 신청 제도의 가장 문제점을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 수강 신청 서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약 한 용량이 한 10기가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용량이라면 더 이상 뭐 보충을 한다 해도 그거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면 우리 학교 강좌 개설 여석수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세운 것이 학생 여론을 반영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기 있는 과목은 더 확대 개설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로그인 과부하로 인한 서버 다운 방지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 중앙 서버, 수강신청 서버는 10기가입니다. 하지만 각 단대별로 할당된 서버의 용량은 1기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불꽃총학생회는 각 단대별로 1기가밖에 되지 않는 단대 서버를 좀 더 늘리도록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1번 후보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호 2번 후보자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전 단대 LED 정보 모니터를 지원하고 하는데 한 대에 가격이 얼마하고 예산 얼마 들며 몇 단대에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단대별이 자연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4개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예술대 같은 경우는 음대, 미대 확연하게 각 분야가 틀립니다.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소는 각 단대가 아니라 전 단대에 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전 단대를 다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합니다. 그거는 각 단대 특성마다 모니터에서 실려야 될 전문적인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각 단대에 설치할 장소는 첫 번째 단대 로비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연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많으시는 저희가 말했는 거는 각 단대라고 말을 했는데 전 단대를 통틀어서 모든 건물에 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연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관이 있고 위에 자연관이 있고 옆에 생활과학관까지 자연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생활과학관이라 과학관 학생들은 굳이 자연대까지 와서 모니터를 봐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시에는 차라리 교양관이나 학생회관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래서 저희는 각 단대마다 다 설치하려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1번 후보자님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예. 3번 후보자님께, 정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배움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5번 공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족한 과목 개설, 원하는 과목 개설이라고 공약사항에 있는데 그 부족한 과목 그리고 원하는 과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의 교양 과목은 절대 적지만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과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구기 종목에 관한 교양 과목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류의 교양 과목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왜 줄어들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또 새로운 교양 과목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공약이고요. 또한 부족한 과목 개설이나 원하는 과목 개설에 대해서는 현 사회 실정에 맞추어서 졸업 후 정말 개개인에게 남을 듯 만한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또 저의 공약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회에 참석한 학우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생활복지주거학과 공사학번 김혜란입니다. 저는 총학후보 1번 부후보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스터디 그룹의 활성화라고 해서 스터디 그룹실을 개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개설을 할 것이며 그 장소는 대충 마련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활성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열람실 개설 이외에는 다른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영학과 02학번 김봉열 학우님께서 이번에 토익 취업 특강 300에서 900점 올리라는 취업 특강을 했습니다. 토익 점수가 900 이상 나와서 취업 팀장님께서 말씀해서 봉열아 특강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 말했는데 제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950점 나오면 하겠습니다. 이래서 950점을 넘겨서 취업 특강을 했습니다. 저희 뒷집형입니다. 저긴 여기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변변하게 그룹 스터디 그룹이 하나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소 또한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와 모든 건물 내에 빈 강의실이나 아니면 자원봉헌센터를 만들어서 공대에 증축하고 있는데 그게 완공되면 스터디 그룹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여 모두 학우님들이 토익과 모든 취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손들어 주십시오. 예, 질문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법학과 공학번 위형권입니다. 새후보님들 전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막연하게 교환 과목이나 이렇게 증서를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저희 학교 교환 과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교양 과목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원하는 교양 과목 증설이 아니라 현재 기존에 있던 교양 과목까지 없어지는 실정인데 그 부분 정확히 어떻게 증설하실 것이며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어느 후보자님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까? 예, 먼저 답변하십시오. 예, 현재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 학교 그 교양 과목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것은 교양 과목을 따로 개설하지 않고 그 타 전공 과목을 교양 과목으로 그 수강하는 그 일반 선택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이며 교양 과목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 학생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학교 측의 선택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 전공 과목이나 교양 과목을 선택하고 삭제하는 교육과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무처장님과 각 단대별 한 명씩 교수님들 그리고 수업 학생 팀장님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저희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언권을 가지게 되고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과목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율전공 08학번 유태우입니다. 예, 총학후보 기호 1번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열정의 불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학생 여론을 최대한 반영한 인기 교양 과목 확충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혹시 학생들이
무슨 인기 과목을 바라고 있고 뭐의 자리가 모자란지 혹시 알고 계시며 저희 학교가 학교 특성상 핵심 균형 교양 과목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야 졸업할 수 있는데 그 핵심 균형 교양 과목에 대해서 증설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 과목 그리고 부족한 강좌 이런 것들이 정말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학생들이 원해야 하는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항들을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그 수단은 설문조사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각 단대장님들께 그리고 각 학회장님들께 각 동아리 회장님들께 다 여론조사를 통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부족한 과목, 원하는 과목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설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핵심 균형 교양 그것도 학생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은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06학번 원계랑입니다. 3번 후보자님께 여쭙겠습니다. 4번 항목에 글로벌 라운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치 위치와 운영 및 관리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원계양 아버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라운지라는 것이 각국의 여러 문화나 소식을 한눈에 접하고 또한 의학적인 부분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간입니다. 근데 제가 차후에 알아보겠지만 지금 공약을 내세우기 전에 알아본 결과 교내에는 설치할 공간이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숙사 옆쪽으로 하여 문화관을 설치하겠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문화관이 설치되면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 공간에 대한 자리를 마련하고 또한 총학 자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공간조정위원회를 결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마련할 것이고 또 보시면 교양관 4층을 또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또 교양관 4층하고 도서관 쪽에도 자리를 마련할 생각이 있고 의학교육센터 등이라든지 공간을 마련할 자리는 많은데 아직 실질적인 정확한 요지는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라운지라고 해서 고급 설비나 장비들 학습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의학에 대한 학습을 하고 또 교내 외국인 강사나 교수를 초청하든지 교내 외국 유학생들과 함께 어울릴만한 공간을 마련해서 좀 더 효율적인 예, 시간 관계상 끊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은 뒤에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또 해주십시오.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리교육학과 06학번 김미리라고 합니다. 네, 아까 전에 그 교양 과목 질문하신 거 지금 총학생 후보자들 2번, 3번 후보님들 대답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답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2번 후보자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가대인을 위한 수업 교들이 돼서 1번 전공 인원 기존에서 60명 이상으로 증설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다른 단대 강의실에 보면 60명까지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강의실도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60명으로 늘리면은 교수 한 명당 학생이 60명이 듣는다는 것도 수업이 들으면은 수업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교수 인원을 많이 늘려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학생을 최대한 줄여서 전공에 대한 그런 이해력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전에 답변 못하신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고 해주십시오. 예, 아까 교양 과목 개설에 대한 유영권 후보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번 후보랑 마찬가지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수업과정위원회는 교무처장님 이하로 이렇게 들어가서 저희랑 학생들이랑 중앙위원회랑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양 과목을 협의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들 교양 수업이 없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양 수업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야 되니까 개설을 하는 거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전공 과목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120점 졸업학점에 전공 과목 60점, 교양 과목 60점, 그게 전공을 전문한 학생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공을 제대로 학점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김미리 학우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공 인원 기존에서 60명 이상으로 증설을 한다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뭐 제가 타 학교랑 자꾸 비교를 해서 그런데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120명, 200명 듣는 과목이 수두룩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강의실이 없어서 한다기보다도 외국어 교육관에 가면 그런 강의실이 있고, 그리고 외대 인문대 쪽에 가도 그런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숫자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강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말 사람들이 전공 과목에 대해서 많은 수강 신청 인원자가 나온다면 수업 시간표를 조절해서라도 교수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3번 고자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교양 과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양 과목에 대한 선호도를 먼저 조사를 한 후에, 그리고 설문조사는 자료를 받아서 방학이 되기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겠고요. 이는 수업 학적팀과 얘기해 보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도 조사를 해서 교양 과목을 늘리든지 줄이든지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 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아동학과 김수영입니다. 기호 2번 후보님들께 묻겠는데요. 현장 학습을 지금 하고 있는 단대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공약은 현장 학습을 하고 있는 특정 단대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대를 위한 것인지 묻겠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지원이란 어떤 지원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현장 학습, 야외 및 현장을 통한 견학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강의가 있는데,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학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개 이상 학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 학습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도 총장님 승인이 필요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고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현장 수업을 하면 혹시나 이제 안전사고가 날까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학교 측과 교수님 그리고 조교분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한 과목이 현장 수업을 나가는 데 있어서는 20살 넘은 대학생이 그렇게 현장 수업 나가서 다치는 거는 정말 특별히 1박 2일이나 MT 같은 경우에 아니라면 술 먹고 다치는 일 아니면 특별히 인사사고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에 관한 부분은 대형 버스를 현장 학습하는 인원에 맞게끔 그렇게 한다든가, 두 번째는 이제 총장님이 현장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잘 들었습니다. 예, 다른 질문 또 해주십시오. 아까 손 드신 분 먼저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08학번 권민수입니다. 저는 기호 1번 부총학생회장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인기 과목의 정원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교환간에 내 강의실을 확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무슨 비용으로 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예, 1번 후보자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확충한다고 교환간의 모든 수업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듣고 계시고 있고요. 인기 과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든 과목이 예를 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내가 한 만큼 돌아오는 수업이 인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기가 없는 과목은 또 그렇지도 않는 겁니다. 많은 다 석사과정, 박사과정 밟은 다 교수님들 때문에 인기 과목이 있고 없고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그냥 수강신청 때 많이 등록을 하냐 아니냐, 그게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사실들을 인기가 있냐 없냐 모든 사실들을 설문조사 및 모든 학우들의 참여도로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한 명 한 명 다 의견을 수렴해봐서 인기 과목을 확충하든가 줄이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 또 질문해 주십시오. 유아교육과 08학번 김예지입니다. 네. 자격증 시험 지원금과 자체 모시험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격증 시험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하실지 1,000원, 2,000원이 아닌 자격증 시험은 1,000원, 2,000원이 드는 게 아닌데 몇백 명에 관한 지원금은 어떻게 하실지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실지 그리고 지원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지원금은 어디서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대별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준다는 것인데 지원금의 정도는 자격증의 비용에 따라 10%에서 20%까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단대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에 대비하여 모의 시험을 확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예산 부분에서는 취업 지원팀과 연계를 하여 따로 장학제도를 개설시키고 또한 그리고 또한 저희는 취업 지원팀과 합의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 뒤에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동학과 고학부 손은경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기호 1번과 3번 후보님께 묻고 싶은데 1번 후보님은 그 열람실 공간 확보라고 해서 아까 전에 꼭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공간 확보가 된 상태인지 알아놓으신 상태인지 그 점이 궁금하고요. 그 기호 3번 후보자님들도 그 세미나 공간을 어디에 확보해 놓으셨는지 1, 3번 후보님들 다 공약으로 넣으신 이유가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넣었다고 보는데 지금 열람실이 없는 단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거의 없어서 열람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지 꼭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을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1번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대마다 그 강의실조차 부족해서 단대별 일열람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단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꼭 다 확정을 지어놓고 공약을 짜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공약을 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희의 의지로 각 단대별 일열람실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 측에 학생회가 학교 측에서 해준다고 하면은 하는 것이고 안 해준다 그러면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 측에 요구하는 그것이 총학생회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학교 측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내에는 강의실이 남는 단대도 있지만 강의실조차 턱없이 부족한 단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호텔 경영학과도 기존의 문과대에서 조성안으로 옮겨지면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내년 신입생이 들어오게 된다면 강의실이 부족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조정위원회를 창설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술 문화 창출한다고 공약을 세운 만큼 각 단대의 분위기에 걸맞는 세미나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공약 부분에 대한 내용을 통틀어서 후보자 간에 궁금하신 점을 서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개수는 2개씩입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후보자님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예, 기호 1번 후보자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등록금을 책정하실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등록금을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해주실지 정확한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제가 올해 초에 2008학년도 초에 등록금 책정위원회를 회의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간 적이 있는 게 책정위원회를 역임하면서 그 등록금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학생 측 등록금 책정위원회는 아무리 뭐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각 단대별 학생회장님들이라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학사 과정조차 다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입니다. 일반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측 등록금 책정위원회는 벌써 박사 과정을 다 마친 그 각 단대 각과 그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차이를 두고 등록금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의 그 소견만으로는 그 놓치는 부분, 그 깊이 짚어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저희 학교 정보를 다 외부에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협상의 대화의 뭐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협상에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얻어서 전문적인 등록금 책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3번 후보자님. 총학기호 2번에게 묻겠습니다. 등록금에서 3% 인상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3%를 인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등록금 3% 인상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1번, 3번 후보자님들은 등록금을 최소화하겠다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라고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요. 뭐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면 3%가 될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기준점을 잡아놓고 다가가겠다는 겁니다. 작년 총학생회 같은 경우에도 2%라고 시작하고 협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33%에서 깎아서 5%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작년 총학생회도 그 부분을 협상 과정을 충분히 열린 강장을 통해서 기재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참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번, 3번 후보자님들은 이제 최소화라는 그런 말로 정확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제 그게 최소한이 5%가 될 수도 있고 6%가 될 수도 있고 1%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준점을 잡아놓고 시작하겠다는 의미에서 3%라고 인상 예정이라고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1번 후보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총학후보 3번 후보자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등록금 인상 최소화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 부분에서 여러 가지 두 가지 말이 있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그 등록금 책정할 때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셔가지고 등록금 인상률을 최소화하실 것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주제에 있어가지고 등록금 최소화가 메인 공약이기는 한데, 지금 현 나라 경기 상황으로 볼 때도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해가지고 등록금을 책정한다면은 등록금 인상률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대제안에 고려한다는 것은 참고 사항일 뿐이고 현재 물가 상승률은 따라가지 않겠다는 명분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저희가 만약 당선이 되어서 등록금 책정위원회가 된다면 학교 내의 주요 사업이나 거품 있는 사업, 또 금전적인 행정적 업무에 대한 꼼꼼히 살펴본 뒤에, 학교 사안을 꼼꼼히 살펴본 뒤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강력히 반발해 들고 일어서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여 등록금을 책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번 후보님 다른 질문 또 해주십시오. 예, 3번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방금 등록금 원하는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을 시에는 강력하게 투쟁하시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반발하는 그 강도나 어떤 방식을 좀 알고 싶습니다. 방식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등체기가 대보면 알겠죠. 저도 솔직히 작년에 후보자님께서는 등체기는 경험을 해보셨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나 구체적인 거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일단 저도 만약에 당선이 된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도 거기에 대한 방식을 따라서 전에 있던 방식과 비교해보고 좀 더 나은 방안을 습득해서 등록금 책정에 대한 방식을 내세우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2번 후보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기호 2번 두드림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후보 박상수입니다. 먼저 불꽃총학 기호 1번 후보자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복지 혜택 중에 통신사 구분 없이 이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이라는 1번 항목과 7번 항목에 있는 문자 알림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문자 알림 서비스의 가격이 상당히 높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1번 항목과 7번 항목의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까?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1번 항목과 7번 항목은 확연히 틀린 공약입니다. 먼저 그 통신사 구분 없이 그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 시 모두 무료 통화 무료 문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현재 교내 통화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선이라고 합니다. 그 교내 만약에 학생복지팀에서 뭐 학생처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 요금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우리 학교 거기 때문에 우리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국부선 내선이기 때문에 그 요금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휴대폰에 접목시켜서 우리 학교에만 해당되는 기지국을 설치하게 된다면은 우리 학교 내에서는 휴대폰이 요금 책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제가 알아보니까 만약에 휴대폰을 만약에 제가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하겠다. 휴대폰 번호를 누르고 뒷자리에 2자리를 더 누르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 친구한테 전화가 가면서 그 캠퍼스 내에 내선으로 그게 활용이 돼가지고 요금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2번 후보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1번 후보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만 2천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건강한 불꽃이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교 대학병원에 협의하여 본교 재학생 의료시설 이용 혜택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은 가서 진료를 받으실 시에 20%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이제 그 할인 혜택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어떤 것을 혜택으로 혜택으로 제공할 것이며 저희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 학교 이번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학교 대과돌대학교 병원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이 대과돌대학교 병원을 이용할 시에는 20% 할인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을 확대해서 영대는 영남대학교 병원 그리고 뭐 계명대는 동산병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이 저희 학교보다 우리 학교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도 그 가족들까지 그 본교 재학생 가족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공약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질문하시고 질문 시 학과 상황을 말씀을 증인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학우님들께서는 신중하게 질문해 주시고 입후보자 분들께서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답변 시간은 2분으로 하겠습니다. 스페인어과 공육학번 조민희입니다. 저는 세 후보님께 각각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선 총학 1번 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총장님과의 대화를 주선한다고 했는데 보통 학우들이 혹시 자기에게 무슨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해서 선뜻 앞으로 나서기는 꺼려하는데 어떻게 총장님과 일반 학생들의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가능한가 또 그걸 어떻게 홍보하실 건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기호 2번에게는요. 기숙사 생을 위한 변화 두드림에서 입사 시간을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별로 기숙사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총학 3번은 개선을 한다는 부분이 많은데 개선에서는 분명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고 이거를 한 해 사업으로 가능한지 그 공약이 좀 많은데 이걸 한 해 사업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예, 1번 측 후보자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총장님과의 대화 주선, 그리고 그 총장님과 일반 학생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총장님이라고 해서 그 일반 학생들이 불편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총장님은 직책이 총장님이지 현재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신학대학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전혀 그 불편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총장님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특히 저희 학과였는데요. 제가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인데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내에서 어떤 특강을 한번 하셔가지고 교수님 총장님께서 우리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뭐 질문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총장님 제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자하고 스승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별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2번 후보자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기숙사생을 위한 변화 도드림에서 12시까지 기숙사 입사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숙사생들이 11시 입사 시간 때문에 뭐 정문에서부터 뛰어 들어가고 어제 1번, 3번 후보님들이 앞에서 선거 운동을 하시던데 그걸 거기만 봐도 얼마나 급해서 뛰어가는지 두 후보님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2시까지 한다는 건 비록 1시간 연장이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미리 협약은 안 됐습니다. 미리 협약이 안 됐는데 협약이 안 됐다는 거로 공약으로 내세웠다기보다도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후보님들이 필요로 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번 후보자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공약 중에 한 해 사업으로 공약이 실천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인 면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자는 공약도 내세워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단대 로비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일단 낙후된 로비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에 공약을 내세웠고요. 일단 전단대 로비 개선 문제는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제 임기가 끝나도 그 다음에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공약을 적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물론 협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 제 다음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 제 후년 총학생 회장님이 누구실지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공약에 대한 협의를 안 해주시면은 뭐 다른 공약에 대해서 좀 더 뭐 수정해서 좀 내세울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제가 이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자율적인 공파학번 유대그룹입니다. 혹시 저희 어제 나오는 대학신문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2009학년도에 정시에 2개 학부가 신설되는데 기초의학부랑 법행정인지학부생입니다. 근데 그 전공에서 기초의치학과 전공과 기초전문 법학 전공 학생은 입학금 및 등록금 4년 전액이 지급되고 기숙사나 고시원 의무입소가 혜택이 주어지고 그 밑에 있는 기초약학 전공이나 고위공직 행정학 전공, 전문 경영 회계 전공은 입학금 및 등록금 4년에서 반액이 지급되고 고시원비가 면제됩니다. 혹시 이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반 학우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등록금이 인상이 되는 건 아닌지 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 그 모집이나 그런 걸 알고 계신지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1번 예,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뭐 기초의치학과, 뭐 기초법학과 이렇게 개설되는 거를 제가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자세하게 뭐 읽어보고 확실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저는 총학생회장이 된다면 이런 거는 뭐 이런 특정한 학과에 편파적으로 학생 등록금을 분할해서 장학금을 주고 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학생회장이 된다면
등록금 책정을 할 때 그 학생복지요구안에 이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학생복지요구안에 작성을 해서 건의하고 제출하고 심의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2번 후보자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의치학과와 법학 관련된 그 두 개의 부서가 그 장학금을 다 받고 반액 지원을 받고 고시원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은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왜 말이 안 되냐 그러면 기존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재학생들을 위주로 한 복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해외 인턴 유학 기타 여러 가지 자율 전공에서 하시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재학생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신입생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등록금을 내고 등록금이 높아지며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학교를 편하게 다녀서 결국에는 이분들은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나신 다음에는 다른 대로 가서 대가대를 알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특정 과를 내세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미 신문에 났고 이러면은 이미 정시 두 개 학교를 신설을 한다고 말씀을 명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 인원을 확충하고 받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리기에 저희 학교가 이걸 하는 이유가 저희 학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예. 이렇게 우수한 인력들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은 일반 학생들은 당연히 이걸 알면은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의 돈을 내줘야 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등록금 위원을 그분이 만약에 학생회장과 되신다면은 등록금 위원을 해로 가실 때 이런 부분을 다 뺄 수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보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리 이미 신문이나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명시를 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한다면 이분들은 이렇게 한다고 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이미 재학생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질문 연기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모든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번 후보자님 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 역시 입장이 똑같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이제 재학생이고 새로 신설된 과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일반 재학생들에게도 그만한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예, 노란색 옷 입으신 분. 네, 기호 3번 후보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 과와 이름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학과 박상희입니다. 예, 공약에 보면은 로비 리모델링, 전자게시판 설치, 그리고 샤워장 설치, 주차 공간 확보 등의 공약이 있는데 이건 자체 공약이 아닌 학교에 그러니까 학생복지팀 즉 학교 측에 내년 예상 사업 계획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까? 또한 그렇다면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보수 및 설치 또 지원금 등은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는커녕 등록금 인상의 수단이 되진 않겠습니까? 예, 일단 이런 공약들을 내세운 이유는 일단 이건 역시 학교의 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내세운 이유는 제가 공약을 내세우기 전 취업 지원팀이나 수업 학적팀, 물론 복지팀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내년에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고요. 그것만 확실히 보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풋살장에 샤워장을 설치한다든지 수운동장에 샤워장을 설치한다는 것도 어차피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사업에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세미나실에 의자를 마련하는 것 또한 돈이 들어갈 거고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학생들을 위한 복지를 내세우는 공약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공약을 내세운 거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내세운 공약 중에도 등록금에 관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지켜가면서 등록금에 대한 모든 것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노란 티셔츠 입으신 분. 예, 안경 쓰신 분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자학과 08학번 임창희라고 합니다. 후보님들께 제 질문 드릴게요.
6번 저 캠퍼스 변화를 위한 한결같은 마음에 6번 4번에 보면 주차 공간 확보라는 그거 공약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천강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 공대에 있는 노천강당은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개선하려면 그 주차장을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의 공약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당선을 위한 공약인지 아니면 지킬 수 있는 공약인지 만약 지킬 수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고 내세워진 곳에 각 단대 주위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빈 공간에 차를 세워 학우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 협의해본 결과 교수회관 공터의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주차에 대한 교칙 마련까지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천강당이 공대에 지금 주차장이 생기면서 노천강당이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천강당이라는 그 시설이 아직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선을 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저기 검은 옷 입으신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공익 컴퓨터공학과 공익학번 주광수입니다. CU 베이커리라는 대가대빵을 브랜드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밑에는 또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가대빵은 외부 업체랑 식품 내시학부가 연계돼서 빵을 바로 만들어서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미 시중보다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대빵이란 자체가 대가대 학생만을 위한 빵인데 브랜드화까지 시킬 필요가 있는 건지 브랜드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가대빵이 학교의 일부 학생들과 동창회 동문들이 가끔씩 이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에서는 연세우유를 브랜드화하였습니다. 대가대빵이 널리 대구 경북 지역에 알려지기 위해서 저희 학생들이 브랜드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내 각종 행사나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수익과 학교의 이름을 보내고 알리고 수익이 늘어났을 시에 10% 정도는 장학금으로 적립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운동원 분 말고 일반 학우님 질문 한 개만 받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학과 공학번 위형근입니다. 2번 후보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대가대인을 위한 문화 되도림 중에 서비스로 대가대인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에 대한 범위나 기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아리생을 위한 지원 되도림이 있는데 현재 저희 학교에는 자치기구 단체인 총동아리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여기 써 있는 공약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공약 자체가 총동아리연합회와 연계돼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지 만약에 개인적으로 추진하시는 거면 총동아리연합회라는 자치단체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가대인을 위한 문화되도림 서비스 부분인데요.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인 시내 지금 현재 대구 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변호사 단체인 로펌이라는 회사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미리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개인적인 지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다들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라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대라고 사정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5번, 7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희 전단지를 아직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법률 서비스는 구타 상해 및 여학생 성폭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고 동아리생을 위한 지원금 확보는 총동향이랑 충분한 협의를 후 한다고 이제 전단지에 저희는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먼저 못 보여드린 점 사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행사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타 지역에 공연을 가거나 하는 부분에 있는 동아리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예,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정식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참석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신 후보자님들께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뜻에서 박수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2009학년도 총학생회장 후보자 정책 토론을 마치겠습니다.